선생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간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통계로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평균 6년 먼저 세상을 떠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아요. 왜 그럴까요? 몸이 약해서? 아닙니다. 남자는 원래 더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왜 먼저 갈까요? 오늘 영상에서 남성들이 조용히 무너지는 진짜 건강 붕괴 시그널 3가지. 그중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이걸 겪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남성분들, 자신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팔다리에 힘이 없고 괜히 피곤하고 어제 뭐 한 것도 없는데 싶으실 때 있으시죠? 그게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이건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감소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의 근육, 뼈, 심지어 마음 상태까지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60대에 들어서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이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찾아와요. 실제로 72세 김정우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늘 활발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식욕도 없고 몸이 나른하다고 하시더니 2주 뒤에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뭐였냐면 노인성 근감소증 저테스토스테론 증후군. 한마디로 몸 안에서 남자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게 이렇게 서서히 시작된 피로가 나중엔 낙상, 골절, 그리고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걸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에이 뭐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면서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아내보다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시그널. 혹시 지금 선생님도 겪고 계시다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이 남성 호르몬 감소보다도 더 치명적인 두 번째 붕괴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요즘 밤에 푹 주무세요? 새벽 2, 3시쯤 괜히 깨서 시계 한번 보고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누워도 잠 안 오는 날 있으시죠?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매일 반복되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수면 중단 증후군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한테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여자보다 23배 더 많다고 돼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 남성의 30% 이상이 자면서 숨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쉬고 이걸 본인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8시간 누워 있어도 실제로는 34시간밖에 못 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낮에도 졸리고 기억력 떨어지고 성격까지 예민해져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장과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밤마다 미세하게 뇌에 산소가 안 가는 일이 생기면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평소에 잠 잘 잔다고 하셨는데 부인이 자꾸 밤에 숨을 멈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보셨더니 중증 수면무호흡증 진단 받으셨고 바로 기계 치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셨죠. 기운도 나고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오고요. 이렇게 남자들이 스스로 무시하고 지나치는 밤의 증상. 사실은 뇌와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잠 문제라고 넘기시면 진짜로 먼저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은 세 번째 신호.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인 붕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요즘 별일도 없는데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 드실 때 있으세요? 가족이 말 거는 것도 귀찮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TV만 멍하니 보게 되고요. 이건요, 정신적인 게 아니라 신체적인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몸이 아프다고 표현을 잘 안 하시죠. 대신 마음이 가라앉고 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남성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약 2025%가 이 증상을 겪는데요. 원인은 바로 호르몬 변화, 수면 장애, 만성 피로가 복합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남성들은 이걸 병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참고 버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장병, 고혈압,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이창훈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딸 말로는 평소에 말씀이 적으셨지만 갑자기 며칠간 식사도 안 하시고 TV도 안 보시고 문 잠그고 혼자만 계셨대요. 그래서 급히 정신과 검진을 받았더니 갱년기성 우울증 초기 치매 의심. 이게 몸에서 오는 변화인데 마음 탓으로만 넘기셨던 겁니다. 선생님, 남자도요, 나이 들면 정신건강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짜증도 우울도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세 가지 신호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나시죠? 아침에 기운이 없고, 밤에 자꾸 깨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우울한 거. 이게 하나만 있어도 걱정인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순간,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노쇠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노쇠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근육은 줄고, 호르몬은 떨어지고, 잠은 깨지고, 마음도 지치고, 이때부터는요, 작은 충격에도 큰 병이 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고, 감기 걸렸는데 폐렴으로 가고, 잠 못 자다가 치매로 이어지고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어르신 사례가 있었어요. 74세 남성인데, 딱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있었어요. 아침엔 힘이 없고, 밤엔 잠 못 자고, 마음도 우울하고, 아내랑 말도 안 섞게 됐대요. 결국 이 어르신, 겨울의 길에서 한번 미끄러지셨는데, 엉덩이 뼈 골절로 입원하시고, 그 후로는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사고는 작았지만, 몸이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아내는 건강해서 병원 오가며 간호하고, 그 어르신은 침대에만 누워 지내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몸과 마음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강력하니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이 무너진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방법, 남자들이 꼭 챙겨야 할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이제 이 무서운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밥은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특히 남자는 매년 근육이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하루에 최소 체중 1kg당 1g 이상 단백질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가 70kg이면 최소 70g 이상 드셔야 하고요. 삶은 달걀 2개, 두부 1모, 생선 1토막, 우유 1컵. 이 정도는 매일 드셔야 해요. 두 번째, 걷기 무조건 하루 20분 이상. 많이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걷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걷기는 근육 유지, 혈관 청소, 우울감 해소. 전부 다 효과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 중 진짜 건강하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아침마다 30분씩 걸으세요. 걷는 게 약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친구도 좋고, 시장 사장님도 좋고, 이웃도 좋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다치고 몸도 빠르게 늙습니다.
실제로 통계 보면요.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발병률이 1.6배 더 높습니다. 밥은 말을 하면서 먹어야 뇌가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게 경로당, 성당, 절, 동네 모임. 무조건 나가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예방주사입니다. 선생님,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아내보다 먼저 가지 않을 확률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걸 망치는 남자들이 흔히 하는 최악의 착각, 그 오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남자들은요, 몸이 아파도 웬만하면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병원 가면 괜히 더 아플 것 같아. 약 먹으면 몸이 더 망가져.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그게 바로 남자들이 먼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자들은요, 몸이 조금 이상하면 병원 가시고, 검사도 잘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자기 몸 이야기를 자주 나누세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창피하다고 느끼세요. 약한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삽니다. 실제로 건강검진만 꾸준히 받아도 암을 조기에 잡을 확률이 50% 이상 높아집니다. 또 하나, 남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운동도 많이 했고 군대도 다녀왔고 튼튼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나이는 모든 걸 바꿉니다. 근육도 줄고, 호르몬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70세 넘으면 단순 감기 하나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난 약 안 먹어도 돼 하시다가 단순한 두통을 버티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 가족들 너무 갑작스럽고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셨어요. 병을 이기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예방입니다. 선생님, 약한 척 하셔도 됩니다.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을 때 바로 병원 가셔야 오래 사십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진짜 무서운 병 3가지, 그중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요즘 소변 보실 때 좀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거나 밤중에 2~3번씩 깨서 가시는 경우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소변이 나오는 길을 감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불편함만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소변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고 방광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하면 신장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전립선암입니다. 이 병은요, 초기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조용히 커지고 퍼지다가 나중에 뼈까지 전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 검사는 피검사로도 가능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한 해에 한 번은 꼭 받아보셔야 해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69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처음엔 단순히 소변이 시원치 않다 정도였는데 진료 결과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분 말씀하시길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그 다음은 갑작스런 병과 고통뿐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남자들한테 흔하지만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병이에요. 다음 장에서는 이 전립선보다 더 조용하고 더 무서운 남성암 2번째 위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날 많으신가요?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꺼지는 느낌이 들고 가끔은 속이 쓰리기도 하시죠? 그게 그냥 위염이나 체한 걸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한테 특히 많이 오는 암, 바로 위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남성에게 많이 생겨요. 위암이 무서운 건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는 정도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죠. 그래서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2기, 3기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어르신은 식사만 하시면 자꾸 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엔 위염인 줄 알고 약만 드셨어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돼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더니 위암 3기였습니다. 어르신 가족들 진작에 검진을 받았더라면 하고 정말 후회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위암은 내시경 한 번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 발견하면 살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진도 있으니 2년에 한 번은 꼭 내시경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내분은 정기적으로 받으실 텐데 남편이신 선생님도 이제는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남자들이 정말 많이 알고도 방치하는 혈관 문제, 그 중에서도 고혈압의 무서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혈압 재보신 게 언제이신가요? 요즘은 머리 아프지 않으면 혈압 체크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특히 남자분들 60세 넘어가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건 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 뇌, 신장까지 망가집니다. 제가 직접 봤던 한 어르신 이야기 드릴게요. 성격 좋고 늘 활기차시던 68세 분이셨는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그날 오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알고 보니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셨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한 달만 일찍 오셨어도 달랐을 것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혈압은 꼭 정기적으로 재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재도 좋고 집에 자동 혈압기 하나 갖고 계시면 더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된장찌개, 젓갈, 김치, 국물 많은 찌개 이런 것들이 소리 없이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은요, 한 번 오르면 다시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오르지 않게 생활 습관부터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마지막 내용에서는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남편들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지 그 진짜 의미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결국 남자들이 스스로를 너무 안 챙긴 결과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말 안 하고 마음이 아파도 혼자 참고 병원 가기 싫다고 미루고 검진은 귀찮다고 안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분들, 특히 아내분들은 자기 몸을 더 잘 알고 병원도 자주 가시고 친구들과 마음도 자주 나누시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편보다 6년에서 7년 더 오래 사시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숫자예요.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단백질 챙기고 걷기 운동하시고 혼자 있지 마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보다 먼저 가는 게 미안하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먼저 돌보셔야 합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진짜 배려이고 남자의 멋진 뒷모습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고 참으시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만 먼저 챙기셨죠. 이제는요, 선생님 자신을 먼저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주는 경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 가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한 용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10분이라도 자기 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영상이 선생님의 삶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기운 없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에겐 생명을 지키는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선생님처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정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밥 먹는 남자 왜 더 빨리 늙는가? 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선생님 건강 지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